항상 대한민국 군사력에 진심을 다하는 시스포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에 가장 큰 활약을 한 나라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최근 폴란드에서 FA-50 경전투기의 계약금을 무려 30%나 선납을 하는 등으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선례를 보인 폴란드가 이번에 대한민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 생산을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인 마이클 자흐는 2022년 12월 3일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의 개량형인 KF-21PL로 폴란드가 공동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폴란드 국회에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협정 체결식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타이는 조종사 양성 훈련을 위해 국제 비행학교를 직접 폴란드에 설립을 할 예정으로 대부분의 중부 유럽 국가들에게는 조종사 양성 교육 기관이 없어 조종사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국제 비행학교를 설립을 통해 F-16 조종사와 호원 교육은 물론 대한민국이 같은 서방권인 중부 유럽의 자체적인 항공 역량에 큰 증대를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10월 폴란드에서 KF-21 시제기가 있는 경남 사천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폴란드의 제슈프시 대표단이 경남 사천을 방문했는데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가 있는 반면 폴란드의 제슈프시는 폴란드의 항공우주산업의 90%가 집적돼 있으며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작사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남 사천과 제슈프시를 자매도시로 협약 MOU를 체결을 하면서 KF-21의 시제기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시제 2호기의 비행을 직접 참관을 하는 등 KF-21에 대해 굉장히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는데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KF-21에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밀어내고 폴란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이젠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폴란드의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4.5세대 KF-21을 폴란드에서 공동 생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실 일부적으로 회의는 이미 마쳤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한 인도네시아에도 이 소식을 알리며 이만 공동 개발에 물러나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이미 폴란드는 대한민국과 결정적으로 K9 자주포나 FA-50 경전투기 등 다양한 방산 계약을 맺었으며 폴란드 내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을 해서 자국 내에서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하는 등의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이미 폴란드와 공장 생산을 통해서 이미 무기를 제공하기로 한 입장이었으며 사실 폴란드라는 국가 내에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유럽 전체 시장을 노려 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KF-21의 공동 생산으로 동유럽의 폴란드가 직접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본다면 장기적으로 유럽에 KF-21을 판매를 시작하게 될 시점이 된다면 기체 전달이나 전투기 구경 등의 다양한 판매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의 판매 가격은 대략 $5,000에서 $6,000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스텔스기인 F-35의 경우 대략 비용이 $8,000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단순한 기체 가격으로만 생각한다면 F-35와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미국은 최고갑 중의 갑인 나라로 전투기의 유지 보수나 개량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를 한 뒤 유지 보수료와 개량비를 따지면 구매 비용보다 유지 보수 및 개량 비용이 무려 3배나 더 높은 통계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무기를 판매를 하면 그 유지 보수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투기나 무기를 구매하면 대략 2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도 사용하는 초장기 생산품이므로 그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KF-21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게 전 세계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방산 무기를 구매를 초대규모로 진행을 했을 당시에 폴란드에서 그만큼의 자금을
납입할 여력이 안 된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그저 간보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걱정의 불씨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이번에 FA50 경전투기의 계약금을 무려 30%나 선납으로 납부를 하는 등 폴란드의 무기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이런 큰 금액들을 어떻게 집행을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붙어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1년째 전쟁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러시아를 상대로 잘 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러시아와 폴란드는 절천지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 폴란드가 전투기를 대여를 해줬었는데 전투가 이렇게 길어지리라곤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당장 폴란드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비어버린 폴란드 무기함을 언제 러시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게다가 폴란드로 전쟁이 확대가 되면 유럽연합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더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폴란드의 무기 구매에 대해 자금을 적극적으로 EU에서 밀어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자 핵심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에서 책임지고 더 이상 서유럽 쪽으로 밀려오지 못하도록 자금을 거의 전액을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만큼 현재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KF-21에 자금을 납부할 나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규모 무기 도입 계약은 국제적인 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조율과 사업성 검토 등 엄청나고 광범위한 조직 간의 조율까지 무기 도입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무기 도입 본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무기 도입 국가가 평균 10%의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폴란드에서는 FA50 경전투기의 계약금을 무려 30% 이상의 계약금을 전격 지급한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한국에서만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차와 다연장 로켓의 전투기까지 추가로 주문한 것을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동 제작을 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와는 무척 상반된 입장인데요. 현재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에서 인도네시아가 납입해야 될 9천억 중에서 고작 94억 원을 납부를 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납입한 94억 역시 폴란드가 대한민국 방산 시장에 진심을 다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이대로 있다가는 그 자리마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아주 일부를 납부한 것입니다. 최근 KF-21 CJ 5호기가 공개가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국기 옆에 있어야 할 인도네시아 국기가 지워진 채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KF-21 CJ 5호기는 정상적으로 입금이 된다면 인도네시아에게 넘겨줄 기체로 분담금을 지연시킨 인도네시아 국기가 지워진 채로 그래도 방송에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기가 정말 반대로 돌려 폴란드 국기를 단 KF-21PL이 생산이 시작이 되고 유럽 전역에서 KF-21 전투기가 곳곳에 판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